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석을 안 하실 생각인가 봐. 예. 99%는 안 나가. 이야, 뭐 이 정도면은 약간 이재명을 초월하셨는데, 이재명도 엄청나게 좀 버티긴 했는데 이재명을 일단은 받긴 받았거든요. 얘 이제 2심 재판 이제 시작이니까 이재명도 버틴다고 버티는데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얘는 받긴 받았어. 근데 우리 윤통은 안 나가. 99%. 공수처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2차 소환 통보를 보냈는데 대통령 측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99%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안 나가. 글쎄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윤통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이런 전략에는 약간 이제 이재명과 조금 이제 다른 목표가 여기에 좀 숨어 있어요. 물론 둘 다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재명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 재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아무리 자기가 시간을 끌어도 어떤 판사의 의지, 재판부의 의지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파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633이라고 해서 6개월, 3개월 안에 나와야 되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길면 6월, 뭐 빠르면 5월 달 정도면은 최종 3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그 노림수가 달리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숫자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6명이란 말이야. 근데 원래는 9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재적이 7명 이상이 재적해갖고 6명의 뭐 찬성이 있어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는 그렇지. 근데 야당 놈들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 자꾸. 임기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후보를 안 내서 6명 체제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해. 재적이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야당이 막 탄핵을 때리는 거야. 막 이진숙이고 뭐고 막 탄핵을 때리니까 이러니까 올스탑이 돼. 올스탑이 되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한 거지. 이거 어떡하냐? 그 이진숙이 이거 어떻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머리를 굴려서 자 그러면은 6명 재적에 6명으로 그 찬성이 나오면 인용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자기네끼리 결정해서 헌법재판소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6제적 6인용이 이제 디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6명으로도 가능해.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탄핵을 기준으로 봤더니만 야 6명이면은 좀 불안한데 우리 쪽 2명 집어넣어서 좌파 쪽 헌법재판관 넣어서 9명 만들면은 100%겠는데 이러고 넣고 싶은 거야. 여기에 이걸 결정하는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되는 거죠. 한덕수가 이거를 받아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된다고 봐야 돼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받았을 때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4월 달에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를 다 합니다. 2명이 나가야 돼. 그럼 지금 6명인데 2명이 임기를 다 하면은 4명 남잖아. 4명 가지고는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셧다운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걸 노리겠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를 셧다운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우리나라에서 결정 못하게끔. 그러면 윤통은 저렇게 그냥 저기서 뭐라고 하지? 관저에서 대접받고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있는 거고 계속 한덕수 대행 총리로 그냥 가는 거고 우리나라에 헌법재판관이 없으니까 뭐 탄핵도 그냥 홀드된 상태, 뭐 장관들도 모두 다 홀드된 상태. 이 상태로 우리나라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나라가 신용 등급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다 작살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당장에 이 또 정부 셧다운 때문에 논란이잖아요. 이 예산안을 서로 합의 못해서. 근데 미국은 셧다운이 뭐 심심치 않게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헌법재판관이 4명이라 셧다운되는 최초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딱 그거지. 물론 그 사이에 내란죄로 이제 뭐 들어가셔 갖고 뭐 그 관저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일단은 요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아주 놀랍게도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는 예, 그 4월 달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이 나가면 4명이 돼서 예, 한국이 올스탑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은 피하겠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쪽에서는 이게 자기가 3명을 받자니 대통령의 탄핵을 시켜버리는 뭐 우파 변절자가 될 판이고 이거를 안 받아주자니 나라를 말아먹는 매국노가 될 판이고 그러니까 덕수 형님이 지금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예. 이런 점에서 뭐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죠. 근데 예,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이나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특히 우파라는 어떤 네임밸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가. 참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쪽팔리고 부끄러운 면이 있어. 이래가지고 정말로 헌법재판관 4명까지 상황이 가서 이렇게 후려치면은 뭐 주식도 주식이고 환율도 환율이고 우리의 신용도 신용이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우파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까지 듣게 될 거란 말이죠. 정말 이거는 우파가 괴멸되는 이런 이 진영 자체가 그냥 야 너희들은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구나. 국가의 안위나 국가를 생각하는 놈들이 아니라 지들 안에서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인간 쓰레기 집단이구나. 이런 타이틀이 걸리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버티는 데에는 사실은 그것도 함께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런 부정선거 외치는 뭐 이런 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좀 버텨보겠다. 자기의 그나마 남아있는 한 줌단을 이용해서 뭐 버텨보겠다. 이런 여론조론 좀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탄핵 당하시고 뭐 이런 뭐 내란죄 처벌받고 이런 것도 참 슬픈 일이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한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혼자 판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지는 게 우파의 원리인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행동, 책임지지 못한 얘기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우파가 원하던 세계이란 말이지. 이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시기에 온 겁니다. 그거를 온갖 뭐 꼼수와 뭐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버티고 뭐 질척대고 그런다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민주주의니까요. 국민이 주인이지 윤석열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상황이 내려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우리 국민과 함께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자기가 양보하고 어디 상대방한테 손을 내밀고 타협을 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판단력을 잘 했어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예,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꼭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위치, 더 나은 어떤 또 삶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또 새롭게 또 기회도 찾아보고 그런 인생이 있을 텐데 이렇게 국가와 또 우리의 우파라고 하는 사실 우파도 아니신 분이지만 우리의 우파가 남겨놨던 이 박정희의 후예, 뭐 이승만의 후예들 뭐 이런 우파의 자부심마저 이렇게 다 괴멸시키시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올리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